여러분들께서는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공이산이란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큰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세리에 A에도 이같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상의 자리에 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소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2001년 나카타 히데토시 이후 22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나폴리는 이탈리아 우디네의 다키아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33라운드 우디네세 칼초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나폴리의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나폴리는 이날 무승부로 33경기 25승 5무 3패 승점 80점이 되며 2위 라치오의 33경기 승점 64점과 16점 차로 벌렸습니다. 라치오가 자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승점 79점밖에 되지 않기에 나폴리는 자녀 5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재의 이번 우승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의 이탈리아 최상위 리그인 세리에 A 우승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AC 페루자에서 뛰었던 안정환을 시작으로 엘라스 베로나에서 뛴 이승우가 이탈리아 무대를 누볐지만 누구도 우승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이자 22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그동안 마지막이었던 세리에 A 우승은 2000-2001 시즌을 AS 로마 소속으로 우승컵을 든 일본의 나카타 히데토시였습니다. 당시 나카타는 15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한 백업급 선수였지만 김민재는 나폴리의 핵심 선수로 팀 내 위상이 다릅니다. 결국 김민재는 나카타 이후 22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최초의 스쿠데토를 달게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최초 세리에 A 우승자가 된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스페인 ESPN은 이 경기 직전 세리에 A 챔피언이 되는 나폴리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재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축구 선수로 성장해 우승을 차지했는지 김민재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까지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이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현재 세계 최고 공격수들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서 빠르고 강력하며 우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는 차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김민재는 단순히 공을 차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비수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더구나 33년 만에 세리에 A 챔피언으로서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나폴리의 핵심 선수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가 운동선수 가족들 사이에서 성장한 사실까지 상세히 보도했는데 실제 김민재 아버지는 유도 선수였고 어머니 이유선 씨는 육상 선수 출신이며 형도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김민재의 그동안의 행적도 보도했는데 2019년 중국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해 유럽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은 김민재가 2020년 당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있던 토트넘 이적이 근접했으나 무산됐던 것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마리 고안 동료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페네르바체를 통해 유럽 무대에 진출한 김민재는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았고 작년 7월 1800만 유로 한국 돈 263억 원에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로 합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가 1년 뒤 5천만 유로 한국 돈 73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나폴리는 이미 김민재를 지키기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첼시로 이적한 칼리두 쿨리발리 대체자로 나폴리에 합류한 김민재는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에 이상적인 리그인 세리에 A에서 오래지 않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나폴리의 성공이 거의 2m에 가까운 이 한국인 수비수 능력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나폴리 전체적인 플레이를 보면 그들의 공격적인 자유가 김민재의 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김민재를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도나와 모든 나폴리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에서 온 이 세계 최고 수비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축구 선수가 됐다며 오랫동안 고대했고 충분히 자격이 있는 스쿠데토 일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김민재가 나폴리 우승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김민재가 당당히 나폴리 우승의 주역으로 거듭나자 손흥민도 축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폴리 우승을 이끈 김민재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중엔 대한민국 대표팀 선배 손흥민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김민재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후배의 세리에 A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약 한 달 전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했을 때 좋아요를 눌러준 답례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이끈 바 있는데 브라이턴전 득점으로 손흥민은 30년이 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 속에서 단 33명 밖에 없었던 통산 100호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김민재도 손흥민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대표팀 선배의 기념비적인 득점을 축하했는데 두 선수는 지난 3월 A매치 기간 중 열렸던 친선전 이후 SNS 계정 관계를 끄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김민재는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대표팀 경기를 치르는 게 힘들어 당분간 소속팀에 전념하겠다고 고백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반면
손흥민은 대표팀에 소집돼 영광이었다는 소감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고, 이후 김민재는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고 손흥민에게도 개인적으로 사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선수 사이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기면서 갈등으로 이어졌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면서 손흥민과 김민재는 서로의 업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훈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33년 만에 우승의 한을 푼 나폴리는 이제 김민재 선수 지키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일 나폴리스타는 영국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 구단에서 빅터 오시멘과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를 빼내기는 힘들어졌지만 김민재는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매체는 우승 축하 행사가 끝나면 타이틀 방어를 위해 이번 여름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과 선수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폴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압도적인 기량을 보인 나폴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왕조 시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축 선수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돈다발을 손에 든 빅클럽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나폴리도 좀처럼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봤습니다. 나폴리는 리그 득점왕이 유력한 오시멘을 비롯해 마라도나의 부활로도 평가받은 크바라츠엘리아, 그리고 괴물 철기둥 김민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매체도 이번 우승으로 나폴리 선수들의 가치가 상승했다며 오시멘뿐 아니라 세계 최고 젊은 재능 중 한 명인 크바라츠엘리아와 현재 최고 센터백 중 한 명인 김민재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경기 후 밝힌 선언은 나폴리가 선수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우승 후 이건 시작점이며 다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강조해 분명한 지향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이적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협상가 중 한 명입니다. 주축 선수들을 과감하게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일단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 팔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매체도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선수들을 팔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폴리는 선수들의 이미지 권리와 연봉에 다소 박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선수 에이전트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때문에 나폴리를 탈출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여름 떠날 수 있는 선수는 김민재뿐이고 다른 선수들은 수요가 없거나 터무니없는 호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틈을 메뉴가 노리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김민재 영입에 진심입니다. 김민재 사정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로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메뉴가 김민재를 살피기 위해 이미 수차례 스카우트를 파견했고 에릭 테나흐 감독도 김민재 영입에 진심이라며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하기 위해 센터백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메뉴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이 매우 유력하기에 김민재의 메뉴행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김민재에게 진심을 보이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뉴의 지갑이 얇아져 김민재 영입이 힘들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가오는 여름 큰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메뉴의 현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은 현재 구단 매각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영국 재벌 레클리프와 카타르 자본을 등에 업은 셰이크 자심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수 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은 안개 국면입니다. 여기에 재정적 페어 플레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메뉴가 FFP 룰로 인해 약 1억 파운드, 한국 돈 1660억 원을 예산으로 보고 있고 이는 구단 인수 후에도 마찬가지라며 부채를 청산하면 유연성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금 조달 방법은 선수 판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메뉴는 다가오는 여름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과 골키퍼의 영입을 계획 중입니다. 맨유는 해리 케인을 비롯해 빅터 오시멘 그리고 두산 블라호비치와 연결되고 있고 김민재도 센터백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FFP 룰로 인해 선수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맨유가 김민재의 바이아웃 기간에 선수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민재 영입 전에는 맨유뿐 아니라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까지 참전한 상황이기에 김민재의 차기 행선지도 미공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김민재 선수는 불러주는 팀이 많아 걱정이 안 됩니다. 맨유가 못 데려가면 맨시티나 리버풀에서 데려갈 게 뻔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김민재 선수를 보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긋지긋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쉽게 놔줄 리가 없기에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냥 대대적인 리빌딩을 추진해 케인과 함께 손흥민 선수도 같이 이적시키길 바라고 있지만 그건 제 바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손흥민과 함께 김민재와 이강인까지 같은 팀에서 뛰면 좋겠는데 저는 그 팀이 맨시티나 리버풀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되었든 손흥민 선수는 탈트넘하고
김민재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우승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